왜 나는 나쁜 남자 여자에게만 끌릴까? 당신의 뇌가 설계한 잔혹한 반복 강박.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왜 지옥을 선택하는 걸까요? 자, 오늘 저 도파가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 가슴에 꽂힌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정말 다정하고 안정적이고 연락도 잘 되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설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밀어냈던 경험. 반면에 연락은 불규칙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경험 있으시죠? 이상하죠?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자꾸 불행 쪽으로 손을 뻗는 내 자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망가진 걸까?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싶어서 자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의 의지 부족 때문도 자존감 낮은 것 때문도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뇌가 설계한 잔혹한 함정입니다. 뇌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더 좋아. 오늘 저 도파가 그 함정을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 그냥 중독됐던 거구나. 자,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뇌과학적 사기극. 설레는 게 좋은 신호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듣는 연애 조언이 뭐예요? 설레는 사람 만나야 해. 심장이 뛰어야 사랑이지. 불꽃 없으면 그거 그냥 친구야. 맞죠? 드라마에서도 노래에서도 심지어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만났을 때 장렬한 스파크를 느꼈다고 보고한 커플의 이혼율이 천천히 관계를 쌓아간 커플보다 무려 35% 이상 높았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설레면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설레면 불꽃 같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강렬한 심장 두근거림, 그게 사실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뇌의 경보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 안에 살고 있는 그 예민한 경비원 기억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편도, 에믹달라, 뇌 속의 경보 담당관. 이 경비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온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경고 상태의 신체 반응이 사랑에 빠졌을 때의 신체 반응이랑 거의 똑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뭔가 긴장되고 흥분된 느낌. 그래서 우리 뇌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심장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 나오고 있잖아. 이거 사랑 아냐? 아니거든요, 뇌야. 그거 경보 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혼동이 왜 특히 나쁜 사람 앞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냐고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뇌는 슬롯머신에 중독됐습니다. 자, 도박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슬롯머신이 왜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지 아세요? 매번 돈이 나오면 중독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금방 지루해져요. 늘 나오네 그냥. 그렇구나. 반대로 매번 꽝이면요? 그것도 금방 그만두셔. 늘 꽝이네. 의미 없다. 슬롯머신이 무서운 이유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꽝, 때로는 잭팟. 언제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 불규칙함. 그게 뇌를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 뇌의 복측피계 영역, VTA, Ventral Tegmental Area. 어렵다. 그냥 도파민 공장이라고 부릅시다. 이 도파민 공장이 보상이 예측 불가능할 때 훨씬 더 격렬하게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쁜 연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잘해줄 땐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처럼 굴다가 갑자기 며칠간 연락 두절. 그러다가 보고 싶어 라는 문자 하나를 던지면 여러분의 도파민 공장이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입니다.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안정적인 파트너는 보상이 100만큼 꾸준히 들어와요. 처음엔 좋은데 뇌가 금방 적응해버려요. 뭐야, 늘 이렇구나. 지루해집니다. 불안정한 파트너는요. 보상이 0이었다가 갑자기 300이 들어와요.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뇌가 그 300을 또 기다리며 0인 상태를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 이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사랑이야 라고 합리화하죠. 제가 분석한 사례 소개할게요. 27세 은주 씨. 은주 씨에게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고 생일 기억하고 먼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주변 친구들 전부 야, 복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주 씨 6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너무 편안해서 설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사람은요. 연락은 이틀에 한 번. 가끔 약속을 어기고 은주 씨의 말에 집중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은주 씨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뛰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은주 씨의 뇌가 속은 겁니다. 그 두근거림. 사랑이 아니었어요. 뇌가 불확실한 보상을 기다리며 내뿜는 도파민의 함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앞에서 뇌의 기전을 봤으니 이제 더 오래된, 더 뿌리 깊은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설계된 그 함정의 기원을 추적할 시간입니다. 과거가 당신의 연애를 조종하는 방법. 당신의 연애는 어릴 때 이미 프로그래밍 됐습니다. 자, 잠깐 어린 시절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여러분이 8살짜리였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오늘 어땠어? 어디 힘든 데 없어? 라며 안아줬겠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공부는 했어? 성적은? 너 요즘 왜 이러냐? 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도 실제로는 부재중이었던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그 공허한 존재 같았던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연애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발달 심리학에서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이라는 게 있어요. 1950년대에 존 볼비라는 학자가 체계화한 이론인데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주요 양육자, 보통 부모님과 맺는 관계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연애 방식으로 복사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관계의 정상적인 모습이야 라고 저장해버리거든요.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걸 반복 강박, repetition compulsion 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릴 때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숙제를 어른이 돼서도 계속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풀려고 한다는 것. 사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35세 재훈 씨. 재훈 씨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바빴고 엄격했고 칭찬에 아주 인색했어요. 재훈 씨가 시험에서 1등을 해와도 2등은 누구야? 가 돌아왔고 재훈 씨가 뭔가를 잘해도 그래서? 가 돌아왔죠. 재훈 씨는 어린 시절 내내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잘하면, 더 착하면, 더 열심히 하면 아빠가 언젠간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리고 재훈 씨가 30대가 됐어요. 재훈 씨가 사귀는 여자친구들의 유형은 늘 비슷했어요.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고 감정 표현이 적고 재훈 씨가 잘해도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재훈 씨는 그 관계에서 늘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더 잘하면, 더 노력하면 이 사람이 언젠간 날 진심으로 인정해주겠지. 눈치채셨나요? 재훈 씨는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났지만 매번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왜가 이 감정 알아. 이 느낌이 관계야 라고 인식한 거예요. 프레니도 그 관계의 느낌이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된 아주 불건강한 것이었을 뿐이고요. 그러면 도파님, 저는 어떻게 확인해요? 제가 반복 강박인지 아닌지. 좋은 질문이에요.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불안형 vs 회피형. 지옥의 왈츠를 추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MBTI보다 여러분의 연애 패턴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애착 유형, attachment style 이야기입니다. 톳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연애 문제의 99%를 설명하는 2가지만 집중적으로 해보할게요. 첫 번째, 불안형 anxious attachment. 이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관계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불안이 폭발합니다. 상대의 답장이 1시간 늦어지면 속으로 이미 시나리오 10개를 써요. 화났나? 싫어졌나? 바람피나? 헤어지자는 건가? 상대가 조금 무심해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부족한가? 로 바로 자기 탓을 해요. 이 유형은 관계에서 늘 추격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 회피형, avoidant attachment. 이 유형은요, 반대예요.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오면 숨이 막힙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왜 이렇게 집착해?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가까워질수록 뒤로 물러나는 도망자 역할을 맡습니다. 이 두 유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의 와일치가 시작됩니다. 불안형. 왜 연락 안 해? 회피형. 숨 막혀. 멀어져야겠다. 불안형. 왜 멀어져? 더 쫓아가야지. 회피형. 더 멀어져야겠다. 반복.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긴장감, 불확실성, 스릴. 여러분의 뇌는 이걸 뭐라고 착각하냐면요. 이게 바로 열정적인 사랑이다. 아닙니다. 그건 스트레스예요. 뇌가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MBTI와 애착 유형 사이에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형은 F 감정형 유형, 특히 INFP, ENFP, ISFP 분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감정에 민감하고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강해서 상대의 미세한 변화에 온몸으로 반응하거든요. 회피형은 T사고형 유형, 특히 INTJ, INTP, ISTP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감정보다 논리, 독립성이 중요해 라는 마인드가 기본값이라서 상대가 감정적으로 가까이 오면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주의사항은요, 모든 T유형이 회피형인 건 아니에요. 애착 유형은 MBTI와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두 유형이 서로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불안형 입장에서는 회피형의 그 쉽게 다가오지 않는 신비로움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회피형 입장에서는 불안형의 헌신적이고 뜨거운 감정이 처음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각자의 본능이 발동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도파님, 그러면 저는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알았다고 해서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꿔요? 그냥 안정적인 사람 만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 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가스라이팅인가 운명인가 구별하는 법. 잠깐, 이 장을 마무리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관계에 머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아주 교묘한 기술, 바로 가스라이팅, 게스라이팅이 거기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조금씩 뒤틀어서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당신이 어제 그렇게 말했을 때 나 많이 상처받았어. 가스라이터. 내가 언제? 너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여러분,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한 것 같아서 불안해. 가스라이터. 너 집착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숨 막혀. 이게 다 내가 예민한 거야. 어떤가요? 낯설지 않으시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자기 감정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집착하는 건가?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갈수록 상대방에게 더 의존하게 돼요. 내 감정의 기준점이 나한테서 상대한테로 넘어가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불협화음, cognitive dissonance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없잖아 라는 생각에서 이 사람도 나름 좋은 사람이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vs 진짜 감정 구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간단한 기준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나가 되는 느낌인가? 아니면 점점 작아지는 나가 되는 느낌인가? 진짜 좋은 관계에서는
상대 앞에서 내가 자유롭고 솔직하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가스라이팅 관계에서는 상대 앞에서 내가 늘 눈치를 보고 내 감정을 검열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거의 다 오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프로그래밍, 애착 유형의 덫, 가스라이팅의 함정을 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처방전을 드릴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다음 장에 들을 내용이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뇌 회로를 바꾸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거든요. 지루함을 사랑하는 법. Boring is healthy. 자, 드디어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지루하다는 느낌을 사랑하세요. 도파님, 그게 무슨 소린가요? 지루하면 설레지 않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편안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면 기존의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설레지 않아. 그런데 그 편안하고 지루한 느낌을 뇌과학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뇌가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불꽃에 튀지 않는다. 뇌가 위험을 감지하지 않는다. 안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긴장과 불안이 공존하는 관계에서 자랐다면 그 안전한 느낌이 오히려 낯설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연습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지루하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면 속으로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지루한 게 아니라 내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설레지 않는 게 아니라 경보가 울리지 않는 거야. 언어가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뇌의 반응이 바뀝니다. 이게 처음엔 억지스럽게 느껴져요. 당연합니다. 뇌에 수십 년간 박혀있던 회로를 바꾸는 건데 한 번에 되겠어요? 하지만 이 훈련이 쌓이면 진짜 안전한 사랑의 맛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안전함이 지루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의 토대라는 걸 뇌가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메타인지로 도파민 폭풍 장재우기. 두 번째 처방전은 조금 더 실전적이에요.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전 상황으로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하루 안 했어요. 여러분의 뇌 안에서 도파민 폭풍이 시작됩니다. 왜 연락이 없지? 화났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나 버리는 건가? 이 순간 딱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이건 지금 사랑의 감정인가?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느끼는 공포인가? 이 질문이 신기하게도 도파민 폭풍을 잠재웁니다. 왜냐면요,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순간 전두엽, 프리프론털 콜텍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조금 가라앉아요. 잠깐, 지금 이게 뭔지 점검하는 중이야 라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아이메시지 나전달법 테스트가 됩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왜 연락 안 해? 이건 공격이에요.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해요. 나는 네 연락이 늦어지면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 별일 없는 거지? 오, 이건 솔직한 감정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잘 보세요. 그랬구나. 미안. 바빠서 못 봤어. 별일 없어. 이 반응이 나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루도 못 기다려? 이 반응이 나오면요, 도망치세요. 그게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에요. 아이메시지 테스트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모르 파티. 마지막 장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처방전.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태도의 변화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어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을 연애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사랑하라.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라. 자신의 과거를 수용하라. 여러분이 나쁜 사람에게 끌렸던 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과거에 받지 못한 것들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비난받을 게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다만 이제 그 에너지를 방향을 바꿀 때가 됐어요. 상대를 바꾸는 데 쓰던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치유하는 데 쓰세요. 심리학에서는 안정형 애착, secure attachment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좋은 치료사와의 관계, 진심 어린 우정,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뇌의 애착 회로가 천천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하나만 드릴게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내 감정이 어땠는지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이 올라왔고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이 훈련이 쌓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패턴이 보이는 순간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MBTI 유형별로 짧게 처방 하나씩 드릴게요. INFP, ENFP. 여러분의 공감 능력과 이상주의는 엄청난 강점이에요. 다만 상대방의 잠재력이 아닌 지금 현재의 상대방을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은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SFJ, ESFJ. 여러분의 헌신적인 마음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헌심이 상대방한테서도 똑같이 돌아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방통행 헌신은 소진, 번아웃으로 이어져요. INTJ, INFJ. 여러분은 사람을 깊이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나는 알아 라는 함정에 빠져요. 이해한다는 것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ESTP, ISTP 여러분은 자극과 스릴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해서 안정적인 관계가 유독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안정적인 관계의 깊이를 탐험하는 자세로 접근해보세요. 익숙함 안에도 발견할 수 있는 자극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강렬한 두근거림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뇌의 경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위험과 설렘을 혼동하는 거예요. 둘째, 나쁜 연임의 간헐적 강화 방식이 슬로모션처럼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중독시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셋째, 반복 강박은 어릴 때 형성된 애착 패턴이 성인의 연애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넷째,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은 운명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만든 패턴의 충돌이에요. 다섯째, 지루한 편안함을 안정적인 사랑으로 재해석하는 연습, 메타인지 훈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이 패턴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힘든 관계를 버텨온 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제 그 노력을 상대방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쏟아주세요. 니체의 말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저 도파가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를 도박이 아닌 진정한 휴식으로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도파민 연구소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건 나쁜 걸까? 샤덴프로이드의 진실. 타인의 불행이나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죄책감을 덜어주는 방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도파민 연구소 도파드림.